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자료형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처리해줘야 하는 함수나 클래스를 정의해줄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데이터를 맞바꿔주는 swap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스와핑할 대상은 정수 변수들끼리 맞바꿀 수도 있지만 더블형 변수나 혹은 문자열 혹은 그 밖에 특정 객체들의 내용들을 서로 맞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클래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배열처럼 다수의 데이터들을 유지 관리해 줄 수 있는 소위 배열 객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저 순번에 따라 다수의 데이터를 모아놓는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동일한 행위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정수들을 모아놓느냐 혹은 더블형 수들을 모아놓느냐 혹은 문자열들을 모았느냐 아니면 어떤 임의의 객체를 모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타입들에 대해서 주어진 일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클래스 정의가 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는 그저 각각의 서로 다른 타입들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처리하는 함수나 클래스들을 중복해서 구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름의 함수를 서로 다른 타입들에 대해서 정의해주는 함수 오버로딩을 통해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도의 독립적인 클래스들을 따로따로 정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앞서 다뤘던 상속과 관련되어지는 다형성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보면 일부 중복되어지는 코드를 좀 줄일 수는 있으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자료형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처리하는 함수나 클래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기존 처리 방법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타입들의 데이터에 대해서 비슷한 처리 내용들을 갖고 있는 함수나 클래스들을 각 데이터 타입에 따라 중복해서 구현해주게 되어지는 그런 효율적이지 못한 일들이 발생되어진다라고 했었죠. 물론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 오버로딩을 통해서 같은 이름으로 동작할 수 있는 하지만 서로 다른 자료형들에 대한 매개 변수를 가지면서 일관되게 동작할 수 있는 함수들을 제공을 해줄 수는 있어요. 각각의 자료형들에 대해서 처리되어진 오버로딩 되어진 함수를 구현하는 프로그래머는 거의 비슷한 코드들을 중복 작성해줘야 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 함수를 사용을 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같은 이름의 함수로 서로 다른 자료형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나름 덜 복잡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다만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미 존재하는 자료형에 대해서 함수를 정의해주는 일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자료형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모든 자료형까지 미리 예측해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서서 살펴봤던 어떤 임의의 두 데이터들을 서로 맞교환하는 swap이라는 함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현재 내가 그 swap 함수를 정의하는 순간에 존재하는 타입들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만 서로 다른 자료형들을 갖고 있는 swap 함수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정수를 매개 변수로 갖는 경우, 더블형수를 매개 변수로 갖는 경우, 문자를 매개 변수로 갖는 경우, 또 스트링 타입의 객체를 매개 변수로 갖는 경우 등등 여러 개 정의할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정의를 끝마친 이후에는 이후에 만들어질,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라는 클래스는 swap이라는 함수를 정의한 이후에 만들어진 클래스다라고 한다면 컴플렉스를 맞교환한다라는 것은 스트링을 맞교환하는 것이나 혹은 정수를 맞교환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소수를 맞교환하는 swap이라는 함수는 추후에 따로 정의하지 않는 이상은 제공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클래스들을 정의할 때마다 swap 함수들을 매번 다시 더 추가해줘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혹은 하나의 함수나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한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를 통해서 같은 부모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객체들을 가리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는 있을 것이에요. 다만 반드시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나 레퍼런스를 사용을 해줘야만 한다라는 제약이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를 통해서는 그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모든 파생 객체들을 다 담을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특정 클래스 타입의 객체만 담도록 제한하는 일들을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각형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각형과 삼각형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 클래스들을 통해 객체들을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함수나 혹은 어떤 클래스 내에서 때에 따라서 사각형도 담을 수 있고 삼각형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폴리곤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주게 되어지면 사각형도 삼각형도 가리킬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어떤 상황에서 현재 순간에는 이 포인터를 통해서 반드시 사각형들만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제한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폴리곤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이다 라고 한다면 사각형뿐만 아니라 삼각형도 폴리곤의 파생 클래스이기 때문에 사각형도 삼각형도 모두 다 담겨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실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한계들이 존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임의의 두 데이터들을 서로 맞교환하기 위해 swap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만 맞교환하는 행위는 그저 어떤 특정 타입의 데이터들만 맞교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정수를 전달받아서 맞교환하는 함수와 혹은 두 실수를 전달받아서 맞교환하는 함수를 따로따로 작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함수 출시 전달되어지는 것이 정수 데이터이냐 더블형 데이터이냐에 따라서 서로 전달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의 유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블형이라는 자료형은 정수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 내부에서 코드를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정수는 코드값 하나에 숫자 하나를 표현하는 방법임에 반해 더블형이라는 것은 근사화되어진 방법으로 수를 표현하는 방법인 것이잖아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정수보다 더 넓은 범위의 수를 표현할 수 있기는 하나 때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는 데이터에 약간의 오차가 포함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수 두 개를 전달받아서 서로 맞교환하는 swap이라는 함수와 또 더블형 수 두 개를 전달받아서 서로 맞교환하는 swap이라는 함수를 각각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구현되어지는 두 함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맞교환할 두 인수를 전달받을 매개 변수의 타입과 그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인수들을 서로 맞교환하는 절차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한 변수의 값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지는 변수의 타입을 제외하고서는 두 함수는 동일한 처리를 수행을 하는 그런 함수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즉, 첫 번째 매개 변수의 값을 temp라는 변수에다가 백업을 해주고 두 번째 매개 변수의 값을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복사한 후 temp라는 변수의 값을 두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주는 방법을 통해서 현재 두 함수는 레퍼런스 타입의 매개 변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 내부에서 이런 처리를 수행을 한 것은 분명히 호출 측에 있는 실인수 영역의 값을 직접 바꿀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대상이 정수형이냐 아니면 더블형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몸체를 가지고 있는 서로 독립적으로 구현되어진 두 개의 함수가 따로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말해 두 swap이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의 타입과 그 매개 변수의 값을 임시 저장할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질 변수의 타입만 다를 뿐 동일한 처리를 수행을 하는 그런 함수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더해서 만약에 내가 문자들을 맞교환하는 일을 필요로 한다? 그럼 역시 이와 동일하지만 문자형 레퍼런스를 매개 변수로 갖고 문자형의 지역 변수를 갖고 있는 swap 함수가 필요하겠죠? 또 문자열을 맞교환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string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레퍼런스를 매개 변수로 갖고 동일한 처리를 하는 그런 함수가 또 정의되어질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존재하는 모든 자료형에 대해서 이런 동일한 처리를 하는 코드들을 갖고 있는 함수들을 따로따로 정의해줘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귀찮은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버전에서는 서로 다른 자료형을 갖고 있는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하는 것 대신에 swap이라는 하나의 함수를 정의해서 처리를 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주하기를 현재 내가 맞교환할 데이터들에 대해 공통의 부모로서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클래스 객체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나 혹은 내가 맞교환할 데이터들에 대해
공통의 부모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 방법은 사용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정하기를 우리가 예시로 든 string이라는 클래스와 complex라는 클래스가 공통으로 object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봅시다.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내가 명시적으로 상속관계를 기술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object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데 반해서 C++에서는 명시적으로 상속관계를 기술해야지만 상속이 되어지고, 따라서 C++의 모든 클래스들의 공통된 부모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정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수압이라는 함수가 내가 맞교환할 데이터들에 대한 공통의 부모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 즉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를 매개 변수로 갖는 형태로 함수를 정의했다라고 한다면, 즉 수압이라는 함수로 출할 때 스트링 객체의 주소를 전달하거나 혹은 컴플렉스 객체의 주소를 전달해 줌으로써 이제 하나의 함수를 통해서 우리 상속과 관련되어지는 다용성이라는 특징을 보면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를 통해서는 자식 객체들을 가리킬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구문에서는 현재 문자열을 나타낼 수 있는 객체에 대한 주소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구문에서는 하나의 복소수 객체에 대한 주소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전달받은 주소 값을 가지고서 맞교환하는 일을 수행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 처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현재 문자열과 복소수는 공통의 부모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지기는 했으나 완전히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들인 것이잖아요. 따라서 문자열끼리는 맞교환할 수 있지만 또 복소수끼리는 맞교환할 수 있지만 문자열과 복소수를 교차해서 맞교환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여기서 보면 현재 복소수 객체 C에 대한 주소값과 맞교환할 복소수 객체 D에 대한 주소값을 넘겨줘야 한다라는 것을 잘못해서 현재 B라는, 즉 문자열 객체에 대한 주소값을 전달하도록 구성을 해보았어요. 복소수 객체와 문자열 객체는 서로 맞교환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수압이라는 함수는 현재 매개 변수 타입이 그저 object라는 string과 complex의 공통의 부모 타입의 포인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어지지 않고 컴파일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컴파일 타임 때 오류가 발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런타임 때 복소수 객체와 문자열 객체를 맞교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는 해당하는 객체의 주소값을 가질 수만 있다 뿐이지 그 주소값이 가리키는 대상 객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런타임 때 이렇게 부적절하게 맞교환되어진 객체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이렇게 간단한 오타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부적절한 상황이 컴파일 타임 때 컴파일러에 의해 걸러지지 않고 런타임 때 가서 오류가 발생되어지면 프로그래머는 왜 여기서 런타임 오류가 발생됐는지를 디버거를 통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는 프로그램 개발 시 단점으로 작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첫 번째 예제처럼 내가 맞교환하고자 하는 각각의 데이터 타입들을 전달받는 함수가 정확하게 호출되어지되 부적절한 인수를 전달하게 되어지면 컴파일 타임 때 오류가 발생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프로그래머로 하여금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오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되, 이 두 번째 경우처럼 하나의 함수 구현만으로도 다양한 자료형에 대해서 서로 동일한 행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C++에서는 제네릭 타입이라는 것과 템플릿이라는 것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